공시로 풀어보는 기업 분석 100점 무패 시간이고요.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무슨 공시가 눈에 띄는가요? 오늘 공시하기 전에 코멘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실 오늘 P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죠. 이제 미국 그렇죠. 사실 CPI, PPI, 뭐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번에 예상을 너무 낮게 잡아놨던 것이 틀렸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사실 용기를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 좋고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통 반대로 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고 포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이 잘 나가면 자만하고 욕심을 더 부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조금 이제 다스리면서 오늘 만약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완전 무너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조언을 먼저.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빌 언덕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전자공시라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래서 많이 근거하니까 네네. 전자공시 들여다봅시다. 네. 네, 그러시죠.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일단 IS 동서가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IS 동서. IS 동서. 이제 건설 회사인데요. 네. 어제 보면 장내 사업 경영계획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을 좀 강화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 첫 번째로 타운 마이닝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올해 1월 4일에 이제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 회사가 199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한다고 진출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실적도 발표했는데 22년 매출이 1,100억 정도 되고 근데 영업이익이 276억, 당기순이익이 224억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폐배터리 회사의 비교군을 보면 성일 하이텍이 있거든요. 상장 회사인 성일 하이텍이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한 1.6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2,5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5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한 449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타운 마이닝 컴퍼니가 이 성일 하이텍의 실적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가, 그러니까 타운 마이닝 컴퍼니 TMC라고 하는 이 회사의 가치가 적어도 한 8천억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하나가 그 자체적으로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23년에 관련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고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25년부터 29년까지 장기적으로 초대형 첨단 리사이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10시에 발표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어제도 보면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불을 뿜었거든요. 그래서 IS 동서가 이런 관련된 사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공시였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건설 사업이죠. 네,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4분기가 매출액이 5,21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00억으로 그 컨센서스를 27% 하회했고 전년 동기랑 비하면은 영업이익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건설 부분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리고 국내 뭐 부동산 이슈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S 동서는 또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건설사다 보니까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네.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근데 1,000억. 제가 볼 때 건설 사업 부분의 이제 평가는 그러니까 차입금이랑 상계했을 때 그냥 빵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과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재활용 부분 그 쓰레기 같은 거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면서 네. 인선 ENT와 코엔텍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국내 최대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전통적인 그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네. 건설 업종도 예전에는 주택 경기가 화랑일 때는 아파트, 브랜드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조금 나누자면은 이제 SOC, 뭐 토목 쪽 이렇게 두 분류가 주류였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광산, 그러니까 물자. 오늘 또 중국에서 희토류 이 정제에 대한 그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 그렇죠.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데 도심형 광산, 네. 그게
폐기물, 배터리, 네. 뭐 폐자원, 재활용, 리사이클 아마 이런 쪽을 이제 건설사들도 일부 성장 동력 내지는 사업 다각화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지금 이 IS 동서의 오늘 공시의 포인트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건설 사업에 대한 건설 사업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사업 다각화를 분명히 추진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사업을 두 개 사업을 인적 분할한다면 사실 시가총액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뭐 오늘의 주가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10시에 사업 네. 계획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서 회사의 경영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 동서를 먼저 살펴봤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HSD 엔진인데요. HSD 엔진 네. 공시가 뭐 피인수 합병인가 이게 뭐죠? 맞습니다. 피인수 까지는 아닌가? 네. 그 인화전공이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네. 한화 임팩트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네. 주주가 바뀐 건가요? 그렇죠. 최대 주주가 바뀐 거죠. 인하전공이 원래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하전공이 보유했던 지분 중에 21.6%, 약 1,500만 주 정도를 이제 매각한다는 공시가 나왔고, 공시는 안 나왔는데 기사상으로는 하나임팩트가 이제 구주 인수와 더불어서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네. 지분을 33%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자체가 HSD 엔진에 사실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하전공에 더 관심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하전공도 상장사고 네. 선박 엔진 부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취득 금액, 그 HSD 엔진의 이제 지분을 취득했던 취득 금액이 1,557억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매각하는 지분은 이제 1,500만 주 정도 되니까 21.6% 이게 1,374억에 매각한 지분의 장부 가치가 한 84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527억 정도 나옵니다. 인하전공의 차익이. 네, 이번 매각으로 짜인 차익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도 매각한다 그러면 차이가 한 800억 이상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시가총액이 한 1,3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차익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거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이 회사가 불안했어요. 1,370억짜리 회사가 그 단기 차익금이 1,200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차익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정화되겠죠.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인하전공의 22년 매출액이 1,484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는데 단기 손실이 100억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분법 손실로 HSD 엔진이 반영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HSD 엔진의 지분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무 구조,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하전공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지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 지분이 넘어간 HDS 엔진보다 인화전공이 뒤에서 더 주목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그런 공시로 이제 보이고요.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선박용 엔진 회사인 HDS 엔진도 지금 인수한 게 뭐 뭔가 포석이 있나 보네요. 또 그렇죠. 친환경 뭐 연료를 쓰는 엔진 이런 쪽일까? 그런 모르겠네. 쪽으로는 네 모르겠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한화 임팩트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한화 임팩트를 보면 재밌는 게 이제 그 김동관 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김승현 회장의 삼남이 있는데 네네네네. 이 삼남이 보유한 회사가 한화에너지입니다. 그렇죠. 100% 지분을 갖고 있고 한화에너지가 52.07%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한화임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주 하나 밑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 세 아들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도가 되냐면 네. 한화임팩트의 가치가 높아져야지 지분 승계 구도에서 유리해져요. 아마 나중에 한화에너지와 한화의 합병 시나리오가 가장 클 텐데 네. 그러니까 한화임팩트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화임팩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M&A나 투자 같은 걸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임팩트는 비상장이죠. 그렇죠. 지금 네. 비상장이죠. 한화에너지도 비상장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회사를 투자했다, HS 엔진을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림을 그려가시는구나. 이쪽에서. 잘 봐야 되겠네. 자, 일단 포인트는 인화 전공이 되는 것 같고. 자, 다음 기업으로 또 넘어가서. 네, 다음은 센코인데요. 센코. 네. 전자코가 아니라. 그렇죠. 감응하는 센서. 전기화학식 센서. 그죠. 네, 뭐 전자코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센서가 뭐 사람의 오감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센코는 사람의 코를 대체하는 센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뇌피셜로 이제 논리의 비약을 하자면 최근에 AI 네. 이슈잖아요. 그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요즘은 어제도 좀 아는 척했지만 키보드나 뭐 마우스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센싱 기술, 모션, 표정, 그다음에 뭐 소리 이런 센스에 대해서 코 냄새도 4차원적으로 조금 먼 미래지만 그렇죠. 네,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나중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센코의 잠재력은 크다고 보는데 네. 일단 그 이유가 국내 유일의 전기 화학식 센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전기 화학식 센서가 어떤 이제 원리냐면 연료 전지랑 비슷해요. 연료 전지가 보면 수소가 들어오면 산소랑 결합해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검출하고자 하는 가스가 들어오면 이것과 반응하는 이제 센서를 만들어놔서 여기서 자동적으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가 필요 없어요. 네, 전기가 없어도 배터리 같은 게 없어도 네. 이 센서가 작동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일단 어제 공시를 보면 가스 검지기 수주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제 가스 검지기 수주가 어떤 게 나왔냐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가스를 검지하는 거거든요. 그 가스 검침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 네. 플랜트 쪽이나 잘 그다음에 몰랐어. 정유화학 쪽에서 보면 네. 그 유해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스를 검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이나 이런 데서 가스 사용하는. 누설에 대해서 탐침하는. 그렇죠. 형태.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한 게 센코가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센서가 전 세계 유일하게 이제 개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유화학 쪽에서 보면 중동 쪽이 많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빨리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 크로콘이라고 해서 영국 회사와 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한 40억 정도가 나왔고 작년에 보면은 이 회사의 계약이 한 3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2월 10일에 공시한 건데 영국의 3비즈라는 회사 대상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한 10억 정도, 재작년에 한 10억 정도 수주를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가스 검치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회사의 장기적인 타겟이 시장 점유율 10%인데 이 전체 시장이 3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3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작년 매출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겟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클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수주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달성하긴 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거래가 평상시는 없었는데 지난해 10월에 대량 거래 한 번 있었고 12월에 대량 거래 한 번 있었고 올해 2월에 대량 거래 한 번 있었고 보통은 이제 이럴 경우에 매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다. 네.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가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 기업 빠르게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JNK 히터인데요. JNK 히터. 네, 이제 산업용 가열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가열로라고 한다면 정유와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원유 정제를 위해서 필수 설비인데요. 네. 어제 보면은 1,843억 원 규모의 이제 산업 가열로 이제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수주 잔고가 1,310억이었고 이제 매출액이 지금 한 1,000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에 걸쳐 나오는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열로 부분이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국면이 될 거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이제 수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에는 이 회사가 이제 천연가스 기반으로 한 수소 개질기 기술이 있고 네. 수소 충전소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서 올해 매출 전망을 이제 600억 정도를 잡아놨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가열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수소가 올라가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눌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올해 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테마주 막 시장이 막 얘기하는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시세 등락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원지 팀장이 골라오는 거는 뭐 시가총액 1,000억대이지만 독특한 공시를 통해서 주가도 올라간 건 별로 없고 네. 하여튼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네, 잘 들었어요 오늘. 네. 기업 4개 들었는데 IS 동서 그다음에 HDS 엔진이지만 그 뒤에 들어있는 인화전공 네. 그리고 센코 JNK 히터 들어봤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